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거인의 노트라는 책입니다. 김익한 지음 다산북수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록학자가 전하는 단 하나의 인생 법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책입니다. 기록하면 인생의 방향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기록은 단순합니다. 매일의 나를 남기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겪고 느끼고 만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메모하면 그 메모에서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요히 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정리해 남기는 것이 바로 기록인데요. 기록하면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문제로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고민은 쉽게 풀립니다. 매일의 기록이 쌓이면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긴 기록을 디딤돌 삼아 가장 높은 곳에 선 거인이 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거인의 노트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부 기록하는 인간에서는 기록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깨우고 성장을 가로막는 벽을 뛰어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2부 거인의 요약법과 분류법에서는 머릿속을 한없이 맴도는 생각을 어떻게 요약하고 정리하는지 설명합니다. 또 정리한 것을 언제든 쉽게 꺼내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누구에게나 즉각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인의 5가지 기록법을 담았습니다. 공부부터 대화, 생각, 일상, 일까지 삶을 구성하는 5가지 주요 영역에서 능률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책을 읽어도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다면, 회사에서 성과를 높이고 싶다면 답은 기록입니다. 기록은 한계에 부딪힌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요. 기록이 무기가 되어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전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먼저 성공으로 안내할 3단계 성장 기록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으로 안내할 3단계 성장 기록법 1단계는 지식, 마인드, 역량을 키우는 기록하기입니다. 공부, 대화, 생각을 기록하면 이는 지식이 됩니다. 책이나 강의를 통해 알게 된 것이나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면 밖에서 내 안으로 지식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또 경험에서 얻은 통찰이나 지혜, 내면에 잠들어 있는 생각을 기록하면 내 안에 내재된 지식을 밖으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일상을 기록하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내려 내 삶의 주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일을 할 때도 기록을 활용하면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과를 높이는 핵심적인 방법은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기록의 질을 높이는 반복하기인데요. 기록은 한 번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록한 노트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서 반복하기란 단순히 기록을 되풀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화와 분류를 통해 기록을 정제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록의 원석을 발견하고 선별하는 과정이라면 반복은 기술을 숙련시켜 보석으로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3단계는 성장을 습관으로 만드는 지속하기인데요. 기록이 생활화되어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리라는 향상심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높이 잡고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작은 목표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끝없이 성장해 나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처럼 성장을 지속하고 싶다면 기록해야 합니다. 메모와 기록은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메모는 기록의 원천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상대방의 말이 너무 빨라서 등의 이유로 너저분하게 적어둔 것을 메모라 한다면 이렇게 조각난 글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기록이라 합니다. 즉, 기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는 메모를 제대로 정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이 기록학입니다. 기록학은 기록을 생산, 분류, 기술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학문입니다. 기록학의 이론과 체계를 조금만 안다면 메모를 잘하는 방법뿐 아니라 메모를 기록으로 발전시켜 잘 활용하기까지의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요,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격이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변화는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성장시키며 더 나아가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를 긍정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뭘 그냥 살던 대로 살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고 언제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변화만이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습관이나 루틴, 깨달음 같은 작은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큰 변화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가깝게 지냈던 친구를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가 나를 보고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늙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면 기쁠 것입니다. 또는 순수함이나 신뢰성 같은 좋은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20대에 만났던 친구를 30대에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20대에 가질 법한 치기 어린 고민을 하고 있거나 예전과 다름없는 불안정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고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내년보다 후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공부하려니 눈이 나빠져서 기억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져서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가깝습니다. 공부에는 때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온 지혜가 무르익었을 때 하는 공부는 성장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줍니다. 진짜 지식과 지혜로 꽉 찬 사람이 될
기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이라는 무기를 장착하면 기회는 곧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누가 결정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온전히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특히 어릴 때 무엇인가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주로 부모의 의지나 양육 방침,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잘하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된 우연의 산물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연의 산물로 내가 ABC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중 B와 C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 괴리는 아쉬움을 넘어 우울이나 공허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거 못해 라고 스스로 정해 놓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두고 흔히 벽에 부딪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벽 앞에서 비겁해지기 쉽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자고 안주하게 됩니다. 심지어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해버리는 순간 평생 변화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내 자유를 제한하는 벽을 적극적으로 넘지 않으면 내 자유의 영토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의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끈기 있게 지속하면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기록을 무기 삼아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는 것입니다. 기록의 힘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못하는지 알아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두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도 됩니다.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개수에 대한 기준을 갖는 게 좋은데요. 20개 정도를 추천합니다. 리스트를 작성하면 이 중에서 이건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유의 영토를 어느 쪽으로 넓힐지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리스트 작성의 목적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벽 중에서 어떤 벽을 가장 먼저 뛰어넘을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잘하고 싶은 것부터 시도하면 됩니다. 이때 사전 조사는 필수인데 어떤 노력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록의 고수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내가 기록학자라고 소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노트에 무엇인가를 빼곡하게 적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삶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리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오늘 할 일과 여유 시간에 즐길 거리,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나의 감정, 심지어는 집안일까지 기록합니다. 다만 업무 내용이나 대화를 하며 오간 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적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정보를 모두 잡아두고 싶더라도
전부 기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약이 필요합니다. 요약은 기억을 압축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요약해야 할까요? 바로 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꼭 의미 있는 지식 활동만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 공부, 대화, 일상, 일 등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듯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깅 같은 하나의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는 업무 프로젝트 같은 큰 규모의 일까지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건을 선정하기가 어렵다면 시간을 요약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요약하는 것인데요. 하루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항목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주일을 요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했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 달, 1년도 같은 방식으로 요약합니다. 하루를 요약한다면 하루가 끝나는 저녁에, 일주일을 요약한다면 주말에, 한 달을 요약한다면 월말에, 1년을 요약한다면 연말이나 연초에 하면 됩니다. 이때 하루나 일주일은 단순히 중요한 일을 떠올리는 방식으로도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달, 1년 단위는 무엇이 중요했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많으니 과감하게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영역을 나눠보면 중요한 것들이 툭툭 떠오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 관계, 공부와 성장, 가족, 휴식과 놀이 등으로 나눠 한 달 혹은 1년간 중요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요약하기를 권합니다. 삶을 요약해보면 내가 무엇을 선호하는지, 어떤 것을 더 잘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깊이 알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아가며 중요한 일을 어떻게 배치할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일이 그러하듯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나의 일상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다고 결심했는데도 자꾸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 어려울 뿐입니다. 잘 안 되더라도 계속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3개월만 실천해 보면 요약하는 습관이 서서히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민도 기록하면 답이 보입니다. 분류하면 고민의 답이 보인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무조건 누군가에게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둘 다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언컨대 기록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괴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많은 조각을 잘 분류할 줄만 알아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잠들어 있던 생각의 조각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민의 내용을 분류해서 기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빠르게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과 종이, 펜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혼자 조용히 앉아 고민을 적어보는 것인데요. 첫째, 이 고민이 생긴 배경이 무엇인지, 둘째, 이 고민을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 고민을 어떤 방향으로 풀 것인지 이 세 가지 항목을 분류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고민이 도대체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생긴 것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민의 직접적인 원인은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분류자를 쭉 적은 다음 나의 감정 상태를 나열해보고 마지막으로 해결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곳에 메모하고 나누어 정리하면 됩니다. 나는 노트에 매일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이 노트를 만능 노트라고 부르는데 이 한 권에 하루의 엑기스를 담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하루 종일 노트 필기만 하고 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냐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록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컨대 나는 점심을 먹고 오후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짬을 내서 오늘 아침부터 무엇을 했는지 적습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키워드만 적으면 되고 시간이 부정확해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는 오후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하루에 A4 한 장 정도의 기록을 남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기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 키워드만 쓰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기록한 총량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록의 가장 큰 장점은 연습하면 누구나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처음 기록해 보는 사람이라도 3개월만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일에서든 메모하는 습관을 붙이면 모호하던 것들이 명확해지고 그 기록을 통해 그동안은 몰랐던 나 자신이 보이기도 하고 또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 거인의 노트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나만의 노트 한 권을 마련하셔서 매일매일을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